안녕하세요. 저희는 스토리지이고요. 저는 벌이고 저는 상입니다. 오늘은 저희 스토리 컬렉팅 클럽의 캐릭터 아카이브 두 번째 편을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모신 두 번째 캐릭터 이은영 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이은영 님을 뵌지 저는 얼마 안 됐고 성님의 친구분이셔가지고 성님이 좀 오래 하시고요. 근데 이걸 듣는 분들은 처음이시니까 소개를 간단하게 해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님의 대학교 유학 시절 매우 친했던 친한 언니의 동생 이은영이고 지금은 4월부터 퇴사를 해서 5월부터 본격적으로 치매 예방을 위한 서비스를 만들고 있는 골든월럿의 대표로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질문을 몇 가지 준비를 했는데요. 그 순서에 맞춰서 잘 떠들면 됩니다. 네. 네. 방금 소개를 해주시긴 했는데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를 한 번 더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공부하셨던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그 공부는 어떤 걸 하셨는지 왜 그걸 선택하셨는지를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지금 회사를 창업을 해서 이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인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냐면 어플로 뭔가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훈련들을 제공해주는 그런 서비스예요. 그리고 동시에 이제 아무래도 뇌와 관련된 그런 전문적인 콘텐츠를 찾기가 어렵다 보니까 그런 콘텐츠들도 같이 제공을 하고 일상에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뇌 건강 관리를 좀 더 잘할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제공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왜 하게 됐냐면은 어떻게 보면은 제가 그 학교 공부를 할 때부터 어떻게 보면은 제가 계속 계획을 하고 있었던 일이긴 해요. 제가 대학교 때는 운동과학을 전공했고 대학원에서는 뇌과학을 전공했는데 사실 원래 저의 고등학교 때의 꿈은 의사였어요. 근데 저는 공부하는 거 되게 안 좋아하고 친구들이랑 노는 거 더 좋아하고 체육 시간만 되면은 진짜 비 오는 날이 제일 싫었거든요. 체육 있는 날인데 비 오면은 이제 그날 1교시 전에 체육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오늘 자습시킬 거냐 아니면은 운동장에서 밖에 나가서 앉아있을 거냐 아니면 체육관에서 뭐 할 거냐 활동을 할 거냐 해서 물어보면은 선생님이 굉장히 당황하시면서 오늘 자습시킬 거다. 오늘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우리 체육관에서도 뭐 할 수 없다. 하면 이제 그날이 가장 슬픈 날이 되는 그 정도로 이제 운동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운동과학을 하게 됐고 뭔가 원래 사람에 대한 그런 인체에 대한 관심이 많아가지고 운동 선수들 재활 치료도 해보기도 하고 뭐 이제 여러 가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워낙 체육도 좋아했고 사람에 대한 관심도 있고 그리고 제가 뭔가 사람들한테 뭔가를 줬을 때 그 사람이 좀 나아지고 아니면 그 사람이 궁금해하는 거를 제가 알려주거나 하면서 보람을 느끼고 항상 뿌듯함을 느껴서 되게 저는 잘 맞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운동을 전공해서 뭐 사람들 마사지도 많이 해주고 이제 운동도 많이 시켜주고 그렇게 했었는데 저의 첫 직장이 운동을 통해서 뇌를 좋아지게 하는 그런 일을 하는 회사에서 일을 처음 시작하게 됐어요. 그 회사는 그 ADHD나 틱 그리고 자폐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그 질환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 어린 친구들한테 약물로 이렇게 뭐 약을 먹이게끔 하는 게 아니라 운동을 통해서 막 산만한 친구들도 운동을 열심히 시켜가지고 좀 차분해지게 만든다든지 아니면 그런 폭력성이나 충동성을 좀 감소시켜주는 그런 센터에 그 교육팀으로 처음 제가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육팀에서 있다 보니까 센터를 방문하는 아이들의 어머니한테 콘텐츠를 또 제공해줘야 되는 그분들을 또 교육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다 보니까 뇌 건강과 관련된 콘텐츠도 만들고 뭐 아이들을 위해서 어떤 거를 훈육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아이들한테 어떤 걸 먹여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그때부터 이렇게 계속 배워오고 콘텐츠도 만들어가고 그렇게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가 이 회사가 망합니다. 와. 네, 저의 커리어가 제 이직 사유는 모두 다 회사가 망하거나 네, 대부분 그런 이유로 이제 회사를 나오게 되는데 이제 그렇게 회사를 나오게 되는데 첫 번째 회사에서는 어떻게 보면 뇌라고 하는 게 되게 그 어렵고 전문적인 영역이다 보니까 내가 조금 더 공부를 이 분야에 대해서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보면은 저한테는 또 기회가 된 거죠. 그래서 회사가 좀 어렵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이제 대학원에 지원을 해서 되고 그렇게 이제 대학원까지 공부를 또 잘 마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첫 회사에서 배우고 경험한 것이 좋았나 봐요. 왜냐면 체육 좋아했고 뭐 스포츠 사이언스 공부했다고 해도 뇌는 또 다른 분야일 수도 있고 그런 치료하는 개념으로 한다는 것도 또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뭘 말하고 싶냐면 회사를 들어갔는데 그게 나한테 안 맞을 수도 있는 건데 꽤나 잘 맞아서 그 길을 좀 더 파야겠다라고 느낀 거잖아요. 네, 맞아요. 회사 생활도 너무 재밌었고 근데 뭐 그게 다 좋은 사람들을 또 만났어서 되게 재밌었던 것 같고 그리고 학교에서는 배우지 못하는 그런 여러 지식들이나 아니면 인간관계의 그런 뭐 스킬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배우면서 너무 재밌었어서 회사 생활은 이런 거고 사실 그 회사가 더 오래 잘 됐으면은 더 좋았을 테지만 그런 경험을 통해서 내가 회사가 잘 맞는 사람이구나 이걸 한번 하긴 했고 그리고 뇌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 미지의 세계를 제가 들여다본 느낌이었어요. 제가 이 뇌와 운동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대학교 졸업 논문이 저는 파킨슨병의 재활, 운동 재활과 관련된 이제 문헌을 고찰한 거를 제 대학교 논문, 졸업 논문으로 이제 썼는데 그때부터 그 모터 컨트롤이라고 하는 과목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모터라고 하는 게 이제 운동의 움직임 이런 거를 말을 하는데 그게 결국에는 우리의 뇌를 통해서 이게 다 정해지고 조절이 되는 그런 거에 관한 과목이었어요. 그래서 운동을 하면 결국 뇌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구나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보면 그때 한번 좀 인지를 하고 공부를 했었다 보니까 이 뇌과학에 대해서도 거부감이 들거나 뭔가 너무 어려울 것 같아 이런 것보다도 먼저 좀 알아봐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더 강해졌던 것 같아요. 체육을 좋아하는 소녀였는데 뇌에 관심이 생겨서 창업까지 하게 된. 심지어 치매를. 저희가 이현영 대표님이 오시기 전에 성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이번 에피소드 제목을 30대인 내가 치매를 걱정한다고? 라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왜냐면 어그로를 항상 끌어야 되더라고요. 네. 근데 치매라는 것은 아직도 사람들의 인식이 좀 나이가 들어서 생긴다는 게 있으니까 그러면 왜 30대가 젊은 쪽에 속하는 사람이 왜 치매를 걱정하고 생각할까? 라는 제목을 던지면 좀 궁금하고서 오지 않을까라는. 근데 사실 진짜 그냥 지나가는 말로 그냥 저도 이제 깜빡깜빡 많이 하니까 저는 심지어 지금 핸드폰도 안 갖고 왔어요. 지갑이 어딘지도 모르고 핸드폰이 어딘지도 모르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 치매 걸릴 것 같아요 막 이러면서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냥 농담조로 사실 이게 바로 오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게 노화가 진행이 되고 이제 저에게는 뭐 한 30년 뒤가 될 수 있고 40년 뒤가 될 수 있고 막 그때 걱정할 이슈인데 이거를 지금 걱정하시게 된 게 그 계기가 좀 궁금했어요. 근데 이것도 좀 다른 거잖아요. 왜냐면 첫 직장은 어린애들을 위한 거였고 그게 뇌랑 관련이 있다고 해도 다른 카테고리일 수도 있는데 그럼 더 치매를 생각해야겠다라고 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그럼요. 치매는 어떻게 보면 노인들한테 주로 발생되는 질환이잖아요. 근데 원래 뇌와 운동에 대해서는 계속 뭔가 인지를 하고 있었고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첫 직장도 제가 되게
제가 막 그 회사를 일부러 찾아가지고 대표님한테 연락을 드려가지고 그렇게 들어간 케이스거든요. 왜냐면 저는 어린 애들 노는 것도 너무 좋아하고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치매로 관심이 이렇게 쏠리게 된 계기는 사실 저희 할머니 때문에 그러긴 했습니다. 이제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 할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어머니가 할아버지 간병을 이제 했고 저도 이제 맨날 학교 갔다가 뭐 학원 갔다가 와서 할머니 할아버지 집 가까웠으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어머니가 간병하는 모습을 보고 할머니도 맨날 보고 했었어요. 근데 할머니가 그 할아버지가 쓰러지실 때까지만 해도 되게 그냥 멀쩡하셨거든요. 정상적이었는데 원체 할머니의 특성 자체가 저희 가족들을 만나면 항상 똑같은 얘기를 맨날 해요. 예를 들어서 뭐 저희 아빠가 어렸을 때 있었던 에피소드를 맨날 얘기하면서 근데 그게 좀 되게 웃긴 에피소드거든요. 근데 에피소드를 매 명절 때마다 만날 때마다 하셨었고 그리고 탄수화물을 진짜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막 국수, 빵 이런 걸 되게 좋아하셔가지고 그런 걸 먹고 나면 맨날 주무시고 그래서 할머니는 원래 그냥 저런 사람인가 보다. 근데 이제 그런 게 어떻게 보면 할머니한테는 굉장히 안 좋은 생활 패턴이었었고 그게 7, 8년 정도 누적이 되고 결국에는 할아버지가 요양병원에 들어가시게 됐거든요. 이제 거의 간병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들어가시게 되고 그렇게 된 지 얼마 안 되셔서 할머니도 그 치매가 좀 급격하게 발전이 되시면서 같은 요양병원에 들어가시게 됐어요. 근데 되게 슬프게도 할머니의 기억이 없어지다 보니까 할아버지는 오히려 쓰러지긴 하셨지만 할아버지는 기억이 있으세요. 그래서 할머니를 기억하고 할머니 어딨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할머니는 할아버지가 어떻게 됐는지 전혀 물어보질 않았어요. 그래서 뭔가 그런 기억이 사라져가는 거에 대한 되게 충격이 일단 1차적으로 있었고 여기로 치매라고 하는 게 너무 무섭고 그리고 제가 주변에서 저희 엄마가 그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를 간병하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최대한 늦추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이제 할머니도 병원에 들어가셨고 그런 상태에서 방문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그 요양병원에는 다 거동이 불편하시고 뭐 치매가 있으시거나 뭐 파킨슨병이 있으시거나 다 결국 병이 있으신 분들이라서 그분들이 좀 움직이면은 사고가 일어날 수 있잖아요. 뭐 골절 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딱 할머니 보러 갔는데 할머니가 침대에 이렇게 사지가 묶여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 어렸을 때의 저의 기억에는 사실 아직도 그 장면이 너무나 생생해요. 저는 그래서 그 모습을 딱 본 순간 이거는 진짜 너무 심각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 한 사람의 인생에 봤을 때 이제 마지막의 시점에 온 거의 마지막 시기를 살고 있는데 내가 만약에 할머니라고 하면은 무슨 생각이 들까? 그리고 할머니가 간병인들한테도 뭐 간병인들이 자꾸 자기 괴롭힌다고 하시고 약을 먹기 싫다라고 하시고 이제 그런 것들이 왜 그런가 요즘 와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결국에는 노인분들이 활동성을 최대한 떨어뜨리기 위해서 좀 안정제라든지 수면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처방하는 것도 있긴 있어요. 근데 이게 당연히 의료적으로 봤을 때 좀 필요해서 적정량으로 이렇게 처방이 되면 좋긴 한데 뭐 병원 입장에서는 사실 얼만큼 할머니한테 그걸 투여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또 보호자들이 잘 알 수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인간의 존엄성이라고 하는 게 인간답게 살아가는 거라고 하는 게 되게 어떻게 보면은 우린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뇌가 고장나게 되면은 우리가 누릴 수 없는 것이 되어버리는 그런 걸 보면서 이거는 해결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지금 치매 정복을 일단 먼저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과거 얘기를 하는 게 안 좋은가요? 과거 얘기를 하는 것이 과거 얘기를 하는 건 상관없는데 이제 매번 똑같은 이야기를 그 이야기만 하시는 그러셨었어요. 그리고 뭐 그렇게 하시다가 또 쓱 방에 들어가셔서 이제 혼자 TV를 보시거나 이제 그렇게 생활 패턴이 있으셨던 거였는데 어떻게 보면 조금 더 할머니랑 더 다양한 얘기를 하거나 그리고 조금 더 활동적으로 이렇게 했었으면은 그래도 조금 더 늦출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할머니가 원래는 교회 사람분들이랑 이렇게 많이 지냈었는데 할아버지가 쓰러지시다 보니까 할머니가 교회 사람들이랑 또 교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회적인 교류도 치매 예방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활동들이고 뇌를 계속 싱싱하게 유지할 수 있는 뇌의 젊음을 유지할 수 있는 활동인데
그게 이제 다 사라지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급격하게 안 좋아지게 있습니다. 사회활동 중요성. 저희 엄마가 좀 다른 얘기인데 저희 아빠가 골프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아빠가 이제 지인분들이 아빠한테 연락을 해요. 골프 가자고. 근데 아빠는 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어떨 때는 아 이번엔 안 가려고 뭐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럼 엄마가 칠 수 있을 때 쳐. 갈 수 있을 때 가. 맞아. 막 이런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쨌든 신체적으로든 뭐 에너지적으로든 점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을 텐데 맞아요. 할 수 있을 때 하는 게 좋겠다 싶은 것도 있고 맞아요. 또 저희 아빠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만나게 된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은 대학교 친구들인데 이제 너무 바삐 살면서 살다가 이제 뭐 은퇴를 하시거나 할 일이 없어지는 분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연락이 오는 거예요. 만나서 맨날 똑같은 얘기를 한대요. 근데 이제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게 뭐 그때 뉴스를 얘기하거나 정치 얘기 같은 걸 많이 하겠죠. 그러면은 어떨 때는 똑같은 얘기할 거면 왜 만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또 뭔가 은영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오히려 좋은 교류 사회적 활동일 수도 있겠다. 맞아. 네. 그거를 뭐라고 이제 하면 안 되겠다. 그쵸. 응. 할 수 그쵸. 있을 때 많이 해라. 그게 뭐 같은 얘기만 한다고 해서 뭐 맨날 같은 패턴으로 뭔가 이렇게 활성화가 되지는 않으실 거고 예를 들어서 같은 얘기를 해도 상대방 친구의 표정을 보면서 제가 오늘은 같은 얘기를 하는데도 왜 표정이 좀 어두워 보이지? 이런 생각을 하고 뭔가 좀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 또 아버님께서 다른 리액션을 해주신다든지 그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되게 많은 변수들과 자극들에 저희가 노출이 되다 보니까 혼자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치매. 무섭네요. 무서워요. 그러면 저희의 다음 질문이 그 직업을 갖게 되거나 그 전공을 함으로써 깨달은 것이 있냐 그거였거든요. 네. 근데 깨달은 게 많은 것 같아요. 지금 들어보니까. 깨달은 게 많은가요? 뭐가 네. 있을까요? 저는 이 은영님과 지금 친구가 된 지 14년이나 됐는데 벌써 그렇게 됐네. 시간이 미쳤어. 이 얘기 저번에도 시간이 미쳤다 했던 것 같은데 맞아요. 근데 저는 이제 이 과정들을 모든 걸 알지 못했지만 계속 봐왔잖아요. 네. 그래서 좀 공부를 안 한 걸 많이 봤는데 공부를 많이 안 한 걸 봤는데 그래요? 네. 그때 저는, 네, 맞습니다. 대학원 갈 때 대학원을 간다고 너? 사실 똑같음. 나도 똑같긴 한데 간다고? 뭐 이러고 지금 진짜. 제가 보는 두 분은 되게 똑순이들인데 공부를 많이 안 하셨군요. 네, 말씀드린 대로 술을 굉장히 좋아해요. 사람을 만나는 걸 좋아하고 네. 그리고 저는 그 스포츠 사이언스 공부를 할 때 기억에 나는 것 중에 하나가 해부한 걸 봤다고 했나? 그랬어요. 그래서 근육을 맞아요. 보고 막 그랬다고 그러길래 그 분야가 어쨌든 사람에 대한 거를 하는 거니까 의대랑 그러니까 유사한 점이 많을 수 있겠다. 네, 맞아요. 그래서 뭐 해부학도 배우고 생리학도 배우고 영양학도 배우고 심리학도 배우고 좀 다양한 분야를 배울 수 있었어서 되게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어쨌든 이 14년 동안 보면서 지금 자기 거를 차린 거잖아요. 그거를 잘 스텝 잘 밟아갔다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런 걸 공부를 해보고 자기가 느꼈던 경험들을 잘 녹여내고 그리고 그것들로 이제 누가 그거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 라거나 뭐 알아서 되겠지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내가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까지 간 거니까. 제일 가장 크게 깨달은 거는 뭔가 지식을 얻는 건 좋아하지만 공부하는 건 안 좋아한다는 거. 공부도 지식 얻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지식을 얻는 건 좋아하지만 시험 보는 건 싫다. 네, 맞습니다. 시험까지는 싫다. 네, 제가 수업 듣는 거는 진짜 좋아하는데 시험 보는 건 진짜 안 좋아해가지고 오늘도 뭐 롱블랙이나 EP9이나 이런 아티클들은 맨날 읽고 지식을 얻는 건 좋아하는데 그 지식을 뭔가 시험을 본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부담스러워지는. 그 들었던 것 같아요. 수업 시간에 잠을 잔 적이 거의 없다. 네, 저는 한 번도 존 적이 없습니다. 근데 시험은 잔 애들보다 못 봤다라는 느낌이죠. 정말요? 네, 저는 수업만 열심히 듣고 집에 와서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뭐 수업만 잘 들어도 평균 이상은 나온다. 그 결과도. 그쵸. 네. 맞아. 맞아. 다음 질문 해도 되나요? 네. 혹시 최근에 새로 시작한 것이 있나요? 뭐 분명히 창업을 하셔서 그것마저 매일매일이 새로우실 것 같은데. 새로 시작한 거 있어요. 제가 지난주부터 저희 남편이랑 테니스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오. 이게 좀 저한테는 되게 역사적인 날이었는데 왜냐면은 저희 남편은 저랑 모든 것이 다 반대인 사람임. 그래서 MBTI도 완전 반대고 성향도 반대고 운동도 전혀 하지 않는 정말 완전 반대인 사람인데 제 친동생이 이제 테니스를 하고 그 남편의 직장에서도 같이 계시는 상무님께서 테니스를 친다고 하고 주변에 뭔가 테니스를 하는 사람이 많아지다 보니까 남편이 테니스가 궁금했나 봐요. 그래서 어느 날은 테니스 한번 배워볼까? 얘기를 먼저 하길래 이렇게 먼저 뭔가를 배워보자라고 하는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제가 이 분을 처음 본 게 2014년부터 처음 봤는데 10년을 만나면서 뭔가를 같이 배워본다거나 그것도 운동을 같이 해보자라고 하는 일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근데 테니스를 배워보자 해가지고 테니스를 요즘 치고 있습니다. 네. 쳐보니까 어떠세요? 저는 사실 초등학교 때 테니스 배운 적이 있어서 저는 좀 재밌는데 이제 남편은 굉장히 뚝딱이처럼 이제 고장난 팔다리 마냥 그렇게 좀 그래서 남편의 그런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놀리면서 또 재밌게 하고 있고 또 남편은 나름대로 자기의 그 신체에 대한 이해를 점점 해가면서 내가 이 정도의 몸이구나 하면서 네, 서로 놀리면서 또 재밌게 치고 있어요. 네. 테니스 배워보셨나요? 저는 관절이 다 약해, 팔다리가 약해서 그런 걸 하면 이제 탈이 나가지고. 그리고 제가 구기 종목을 별로 안 좋아해요. 공포증이 있고 공이 자꾸 저한테 날라오고 공 부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약간 자석처럼 지나가다가 공이 보이면 이렇게 공 차고 있는 사람이 주위에 있으면 저 공 나한테 올 것 같은데 하면 맞아요. 진짜 신기한 자석이 현상입니다. 있으시군요. 저는 이제 그런 타입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그 친구들 중에 운동 좋아하면은 구기 종목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고 공으로 하는 걸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고 또 공 없이 하는 걸 좋아하는 친구들이 맞아요. 있더라고요. 저는 공 없이 하는 운동을 좀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한 번도 테니스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저는 공 좋아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없는 거 좋아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근데 갑자기 그 얘기를 하면서 생각난 게 대학교 때 은영님과 스쿼시를 스쿼시를 쳤었거든요. 근데 이게 티, 키, 타, 카 이게 아니라 티, 카, 키, 끝. 이런 식으로 해서 2번인가? 맞아요. 스쿼시랑 비슷한 거죠, 테니스랑. 비슷해요. 벽에다가 치는 거랑 이제 상대가 있는 거랑 그 차이인가요? 라켓이 더 크고 그런 차이입니다. 라켓이 크구나. 그때 추억이 있네요. 갑자기 생각이 났네요. 네, 진짜 제가 여러 스쿼시에 입문시키느라고 진짜 열심히 체육관을 썼었는데 그 티키타카가 대부분 잘 안 되더라고요. 되려면 엄청 계속 해야 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한국에도 스쿼시 하는 데가 맞나? 꽤 있더라고요. 네네. 요즘에는 많이 있더라고요. 그 테니스도 한때 엄청 유행했었잖아요. 맞아요. 지금도 많이 하시나요? 요즘 더 유행돼가지고 마치 그 야구 이렇게 오락실,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야외 이렇게 공 날라오는 그런 거 있잖아요. 배팅장. 그런 것처럼 스크린 테니스장이 있어요. 오호. 그래서 진짜 조그마한 평소에서도 그 공이 이렇게 동그란 구멍에서 이렇게 튀어져 나오면은 그거를 이제 테니스채로 치는 그런 식으로 되게 엄청 많이 생겨서 사람들 많이 하더라고요. 테니스의 왕자는 봤습니다. 나도 열심히 봤었는데. 그때 막 동체 시력 막 이런 거 해가지고 공이 막 느리게 날라오고 막. 근데 테니스 잘못하면 엘보 아프다고 하잖아요. 맞죠. 네네. 손목도 나갈 수가 있고 발목도 네 그렇고요. 근데 왜 의문인 게 운동이라고 하면 건강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왜 다들 아플까요? 아픈데 왜 할까요? 그러게요. 왜 할까요? 왜 아플까부터 생각을 해보면 힘이 들어가서 아픕니다. 하는 방법을 잘 모르니까. 네, 방법을 알아도 인간의 특성상 되게 잘하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힘이 들어가게 되고 그게 모든 스포츠에 다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영도
그냥 내 몸의 움직임에 맞춰서 팔, 다리만 열심히 저어주면은 충분히 가는 건데 뭔가 막 잘하고 싶고 빨리 가고 싶고 하다 보면은 몸에 힘이 들어가고 그러면 이제 숨도 더 내 페이스가 망가지게 되고 그리고 뭐 골프도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예시긴 한데 골프도 이제 힘이 들어가는 순간 부상의 위험이 훨씬 커지고 모든 운동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가장 베스트는 운동을 할 수 있는 몸을 만들어 놓고 이제 운동을 하면 내가 힘이 좀 들어가더라도 부상까지는 안 가는데 대부분 이제 운동을 위해서 그 스포츠를 하는 거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운동을 하면서 다치고 근데 또 재밌으니까 그런 이제 성취감도 있고 내가 어떤 걸 해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자존감도 올라가게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어떠세요? 그거 맞는 것 같아요. 수영할 때 힘이 들어가세요? 그래서 그런 방법도 있어요. 수영할 때 힘이 들어가니까 힘이 다 빠질 때까지 계속 수영을 해요. 그러면 이제 그 마지막 부분 조금 남은 체력으로 수영을 할 때 힘이 다 빠진 상태로 하거든요. 그럼 이제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감을 잡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그런 느낌으로 가게 되죠. 근데 저는 힘이 없고 근력도 많이 없어가지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꾸 욕심이 나니까 웨이트를 해야 되나? 이러면서 그리고 막 그 주변에서도 막 웨이트만 하면 좀 빨라지겠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운동을 위한 운동이 필요하다 이런 그럼요. 걸 깨달았습니다. 네. 그것도 참 이상해요. 운동을 위해서 운동을 한다.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성님은 운동 안 하시나요? 성님 예전에 플라잉 요가 엄청 열심히 했다면서요. 아니 근데 이게 나는 웃긴 게 이 플라잉 요가를 제가 하도 호들갑 떨면서 얘기해서 그런지 저를 플라잉 요가로 그러니까 맞지? 저 인식이 박혀버렸어요. 얘 플라잉 요가. 근데 제가 플라잉 요가를 안 한 지 6년인가가 됐어요. 6년인가 7년이 됐는데 저 며칠 전에도 들었거든요. 그래요? 며칠 전에도 친구 집들이 갔을 때 운동 얘기가 나왔는데 한 친구가 야 너 플라잉 요가 엄청 열심히 했잖아. 맞아. 그래서 제가 그때 그거 7년 전이야. 왜 계속 얘기하는지 다들 모르겠네. 마치 적어도 1년 전에 한 사람 정도. 근데 열심히 했죠. 열심히 했고 그리고 제가 운동했던 것 중에 제일 열심히 했던 건 맞는 것 같고 또 그래도 재미를 느꼈던 것도 맞는 것 같고 또 지금 다시 해라? 그러면 플라잉 요가를 하고 싶어요. 왜냐면 그 뒤에 필라테스도 해봤고 저는 뭐 이거를 했다고 할 순 없지만 헬스장도 다녀봤고 막 그랬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제가 재밌다고 느꼈고 뭔가 더 잘하고 싶다고 느꼈던 건 이제 플라잉 요가였던 것 같은데 일단 방금 말했듯이 7년 전부터 안 하고 있고요. 6, 7년 전부터 안 하고 있고 그리고 저는 뭐 하면 대추 산책. 대추 산책. 네. 혹시 그게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오늘 사실 머리를 제가 아침에 자르고 왔는데 머리 잘라주시는 분이랑 얘기를 하는데 그분도 저한테 오늘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걷기도 운동이 되나요? 이러면서 근데 사실 저희 나이 또래 걷기는 사실 그냥 움직임의 하나이라고 생각합니다. 약간의 숨이 찬 정도는 네 운동이 될 수는 있지만 숨이 안 차지 않아요? 걸을 때? 근데 막 오르막길 같은 데 가면 숨 차죠. 네 그러면 괜찮습니다. 동네에 그 대추 산책 루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그땐 숨이 차죠. 네 좋습니다. 그죠? 숨이 찬 정도로 그걸 한 10번 하시면 딱 좀 10번. 맞아.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저희 남편은 지금은 잘 안 타는데 자전거를 탔었거든요. 로드 사이클을 탔는데 그걸 탈 때마다 맨날 뭐 어디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막 남산 올라가고 막 북악산 올라가고 막 그 관악산 쪽에도 그 서울대 쪽 해가지고 오르막길 맞아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그런 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무슨 암사에 또 유명한 고개가 있대요. 아이유 고래, 아이유 3단 고음. 아이유 고개가 있대요. 진짜요? 네. 근데 막 너무 이상한 게 자전거는 스피드를 즐기는 거 아닌가? 왜 그렇게 고개를 못 올라가서 안달이 났지?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더라고요. 그리고 막 혼자 막 퍼스널 베스트 막 이러면서 그 고개를 또 빨리 올라가야 된대요. 그러면 또 막
성취감이 엄청나다고. 그렇죠. 되게 고강도 운동을 즐기시나 봐요. 그런가 봐요. 네, 그냥 평지도 달릴 수 있는데 충분히. 기록에 대한 집착이 심한 분들 많잖아요. 맞아요. 그 앱에서 대결하고 맞아. 좀 운동해야 좋아. 숨차게 10번 왔다 갔다 하세요. 그럼 대추가 괜찮을까? 대충 좋아하지 않을까? 대체는 좋아하겠죠. 근데 요즘은 너무 습하거나 더워서 아, 막 길게 하는 편은 아니에요. 근데 할 때 그래도 한 3, 4km 걷고 또 많이 걸을 땐 6km에서 더 걸을 때도 있고. 많이 걷네요. 네. 근데 이제 편한 길들을 많이 가는 편이긴 하죠. 그래도 대추가 저를 일어나게 해준답니다. 대추가 없다면 전 더 누워 있었겠죠. 맞아요. 효자네요, 효자. 네, 맞아요. 그러면 요즘 최근에 시작한 거는 테니스고. 네. 그 다음 질문은요. 네. 혹시 요즘 꽂힌 것이 있나요? 꽂힌 거. 사실 제가 잘 안 꽂혀요. 무언가에 이렇게 제가 꽂힌 적이 있나요? 갑자기 꽂혔다? 꽂혔다는 게 뭐지? 나 제가 그거부터 눈 돌 또- 때 있잖아요. 저는 눈 돌 때 이러면서 어. 그런 게 없나? 관심사가 이렇게 생기지 않나요? 근데 제가 봤던 은영님은 뭐에 딱 꽂혀가지고 막 뭐를 막 미친 듯이 하거나 막 거기를 파거나 그런 건 좀 없는 편인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그냥 무난하게 관심 있는 것들은 그래도 있긴 한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차도 좋아하니까 자동차도 좋아하니까 그냥 어느 정도의 지식은 있고 뭐 운동도 좋아하니까 운동에 대한 지식도 어느 정도 있고 뭐 엄청 판다 그런 느낌은 없는 것 같긴 하고 그래서 오히려 무언가에 꽂히는 사람이 되게 부러워요. 그러니까 저는 제 주변에 진짜 덕후 같은 친구들도 있고 뭐 성님이랑 또 같이 친한 친구도 예를 들어서 뮤지컬에 막 한때 푹 빠져가지고 맞아요. 제가 그 셋이 만나면 둘이서 뮤지컬 얘기하느라고 네, 한 가지에 꽂혀서 이제 계속 뮤지컬만 그 같은 거를 또 몇 번씩 보고 이런 게 제 인생에서 그런 적이 한 번도 없기도 하고 뭐 그런 관심이 뭐 꽂혔을 때도 뭔가 오래 가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이렇게 덕후 같은 분들은 한 가수를 뭐 몇 년 동안 진짜 매일매일 덕질을 하시잖아요. 그런 게 사실 저한테는 되게 부러운 일인 것 같아요. 제가 왜 그런 거에 꽂히지 못할까 보면은 유전적인 것도 있는 것 같긴 해요. 저희 엄마도 이제 그런 거에 전혀 꽂힌 그런 제가 모습을 본 적이 없다 보니까 뭔가 그거에 대해서 막 익숙하지 않은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뭔가 하나에 꽂히면 다른 것들을 놓칠까봐 꽂히지 못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진짜 좋아해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그런 길거리에 다니는 차들을 보면 그런 걸 뭔가 다 이렇게 콜렉트하고 싶어요. 다 사고 싶은데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한동안 많이 했던 거는 자동차 게임을 진짜 많이 했어요. 핸드폰으로 자동차 게임 그 아스팔트라고 하는 게임이 있는데 그거를 한동안 꽂혀가지고 진짜 맨날 하고 거기에 이제 있는 차들을 다 모으고 신기록을 다 코스마다 다 세우고 그렇게 이제 하는데 이게 사실 저한테 최종적으로 만족이 되려고 하면 제 손에 실제 쥐어졌을 때 가장 만족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가면 또 안 되니까 돈을 또 대출해야 되고 현실적인 게 있다 보니까 그런 거에 하나에 잘 못 꽂히는 게 있는 것 같긴 해요. 내가 여기에 시간을 쏟으면 다른 거를 못하게 되는 거에 대한 약간 두려움? 네. 어떻게 꽂히게 되세요? 저요? 네. 저는 그냥 잘 꽂혀요. 잘 꽂히고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차를 엄청 좋아하는데 돈이 없어. 그래서 살 수가 없어. 그러면 차선책 느낌으로 아스팔트 게임을 엄청 열심히 해. 그러면 저는 거기가 나의 수준이지 뭘 하고서 만족하고 끝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은용님은 아스팔트 게임은 날 만족이 안 만족시킬 수 없어. 맞아요. 더 강렬한 그래서 도파민이 있네요. 끊겨버려요. 아 도파민이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꽂히는 거 마치 만약에 뮤지컬로 빗댄다면 저도 뮤지컬을 예전에 몇 번 봤었거든요. 그냥 어릴 때부터. 근데 뮤지컬이라는 게 좀 갑이 나가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엄청 뒷좌석에서 보거나
그리고 유명한 사람들도 잘 모르니까 뮤지컬계에서 그냥 TV에서 좀 봐왔던 분들 걸 본 거예요. 그리고 영국에 있을 때도 뮤지컬 몇 번 봤거든요. 근데 그때도 꽂히지 않았고 그냥 재밌네. 근데 너 비싸고 일회성이니까 그냥 재밌음 하고 끝냈었는데 한국에 와서 뮤지컬에 꽂히게 된 계기도 그때 지킬 앤 하이드를 하는 거예요. 저는 충동적이잖아요. 그래서 지킬 앤 하이드 하네? 조승우가 나온단 말이야? 근데 저 그전까지 조승우 배우님한테 그렇게 관심 있지도 않았는데 그럼 한번 봐야겠는데 하면서 봤는데 근데 솔직히 처음 봤을 때 느낌 뭐냐면 진짜 이상하다. 외국 초상화 그려진 거 보면서 난 아빠를 위해서 뭘 할 거예요 이러고 있으니까 뭐 이러면 막 에드워드 막 이래. 한국 사람이네. 한국말 하는데. 그래서 그래가지고 맨 처음엔 뭐야? 그러고 갑자기 질문하겠습니다. 따라다라라라라 이러니까 그것도 질문을 하다 갑자기 노래를 해? 그 이상하면서도 왠지 봐야겠는 걸 또 하면서 또 봤더니 재밌고 또 봤더니 재밌고 그런 한 번으로 끝내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해서 그런가? 그러면서 조성우 배우님의 매력을 느끼게 됐고 뮤지컬의 매력을 느끼게 돼서 볼매처럼. 그래서 신기하다. 그리고 이제 배우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저는 벌림을 보러 갔다면 거기에 은영님이라는 배우가 나와. 그러면 은영님 괜찮은걸? 그럼 은영님 거를 봐야지. 그 은영님 거 보다가 또 뭐 예를 들어서 정일님이라는 사람이 나와. 마정일 굉장한걸? 마정일 거 봐야지. 그러니까 좀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러고 이제 1회, 2회, 2회 다 다르니까 벌림이 이때는 이렇게 물을 마셨는데 2회 때는 빨대로 마시네? 3회 때는 어떨 거야? 궁금해. 그러고서 3회 때 또 만약에 뚜껑 열고 마셔. 내가 이걸 놓칠 뻔했잖아. 하면서 또 보고 그리고 그러면 5회 때는 어떻게 할까? 그런 걸 궁금해하니까 본 것 같아요. 그게 꽂혔던 거고 그 유전자도 말해서 생각이 난 게 나중에 알았는데 저희 아빠가 영화를 진짜 좋아했대요. 엄청. 그래서 어제도 말한 게 20살인가? 30살 때 나만치 영화 많이 본 사람 없을걸? 막 이러는 거예요. 언니도 영화 엄청 봤잖아요. 네. 그리고 또 제가 만화책을 모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지금도 모으고 있는데 아빠가 언제 한번 나도 어릴 때 만화책 진짜 많이 모음. 그러길래 덕후의 유전자잖아. 신기하다.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 저도 좀 느껴요. 저희 어머니가 드라마를 한번 틀면은 그 자리에서 다 보거든요. 한 시즌을. 근데 저도 그래요. 대단하다. 그런 게 있나 봐요. 이게 아마 그런 거 아닐까요? 충동을 조절하는 그 부분이 고장났나? 조금 고장나고. 약간 너덜거리시네. 미달돼서 태어나서 그게 유전이 돼가지고. 맞아. 아니면 충동이 미달이 아니라 충동하는 부분이 너무 활성화돼 있어서. 그렇죠.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약간 제가 막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건 너가 그만큼 그걸 안 좋아해서 그래. 이런 말을 들은 적도 있어요. 오히려. 그건 너가 진짜로 좋아하는 게 아니었나 보네. 이렇게.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너무 그냥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생각하면 너무 재밌고 막 계속 얘기하고 싶고 계속 보고 싶고 또 새로운 모델이 뭐가 있지? 뭐 다른 나라에는 어떻게 팔고 있지? 이렇게 궁금해지게 돼서 나는 그걸 되게 좋아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뭐 또 그런 관점에서 보시는 분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다 사람마다 개인차가 다 있는 거고. 근데 제가 아까 은영님이 말씀하신 그 아스팔트 게임을 다 이제 섭렵을 하시고 거기에서 흥미가 떨어지고 나한테 차고 와. 거기에 꽉 차 있는 차. 그런 게 있어야 충족이 된다고 말씀하신 걸 보면은 꽂히는 건 있는데 그 도달해야 되는 그 수치가 좀 높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금방금방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타협하시는 것 같아요. 뭐 다른 사람들은 그냥 뭐 게임만 해도 이제 다 충족이 될 수도 있는 건데. 맞아요. 그쵸. 충족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그리고 또 나중에 찾을 수도 있죠. 저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은퇴하고 하면은 사실 이건 지금도 할 수 있는 거긴 한데 그 게임 콘솔 있잖아요. 그 자동차 게임할 때 핸들이랑 엑셀이랑 이렇게 다 팔잖아요. 네.
그거를 이제 비디오 게임으로 연결을 해, 엑스박스나 이런 거 플레이스테이션 연결해가지고 그걸 그냥 맨날 하루 종일 하고 싶어요. 전 세계 서킷을 돌면서. 근데 지금 그렇게 하면 밥벌이가 안 되니까 네 그런 것도 있어요. 맞아. 막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실제 그 서킷을 구현해가지고. 아니면 막 진짜 타는 건 어때요? 그러니까 아 맞아요. 그것도 너무 해보고 싶고 서킷에 해서 근데 그거 되게 비싸고 또 멀리 있으니까 막 영월 이런 데 가야 되니까 또 다 시간이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꽂힌 것은 사실 없다. 나의 인생엔 사실 없었던 것 같다. 하지만 자동차를 굉장히 좋아한다. 그리고 우리가 봤을 땐 꽂혔다고 보이지만 네. 은영님은 그걸로 나 못했어요. 만족할 수 없다. 네. 아니 그 택시 면허도 맞아요. 따려고 하셨다면서요? 맞아요. 제가 작년에 택시 면허를 따서 뭔가 그냥 원래 택시 운전사가 한때 꿈이었었어요. 어렸을 때도. 운전하는 것도 워낙 좋아하고 해가지고 해봐야겠다 했는데 사실 또 못했죠. 시간과 이런 게 필요하다 보니까. 저는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누가 부르면은 내가 필요하다고 하면은 그냥 가서 태워주고 싶은 거 그런 것도 있어요. 그건 어때요? 아니 그 6시 내 고향 있잖아요. 알아요? 6시 대 고향? 프로그램은 알죠? 네, 그 프로그램. 그 프로그램에서 요즘 하는 게 뭐냐면 그 손원수 개그맨 그분이 네네네. 하는 그 컨텐츠인데 시골에 가요. 근데 시골은 버스가 엄청 늦게 오잖아요. 그럼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엄청 오래 기다리셔야 되잖아요. 오, 그래서 버스 기다리는 할머니한테 가가지고 좋다. 할머니 어디까지 가세요? 제가 태워드릴게요 하고서 그 할머니 집까지 태워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토크쇼를 해요. 좋네요. 할머니 그 시골에 사는 할머니 분들은 되게 많은 힘듦을 겪으면서 사신 분들이 많으니까 혹은 아니면 자식들에 대한 이제 고마움과 뭐 미안함 같은 것들이 있으시니까 그 분위기로 막 얘기를 하고 도와드리고 또 다시 버스터미널로 가서 다음 분 픽업해서 또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되게 재밌는 콘텐츠다. 그건 지금도 하고 싶어요. 들으니까. 괜찮지 않아요? 너무 좋네요. 그런 게 있었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좋아하는 것이 있나요? 차. 그거 외에 또 좋아하는 게 있으신가요? 사실은 일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가 요즘 되게 행복하거든요. 왜냐면은 제 시간에 제가 하고 싶은 거를 또 근데 제가 좋아하는 거를 해서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이미 이 문장 안에 좋아하는 것이라고 얘기가 제가 말하면서 들어가 있는 게 뭔가를 만들어 나가는 걸 제가 보고 있는 그냥 그 안에 있는 것 자체가 되게 기분이 좋고 뭔가를 뭐 일 같은 경우도 한 번에 이렇게 처리되는 것도 있고 뭐 다른 업체랑 얘기를 하면서 완료가 되는 것들도 있고 그런 과정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그런 하나하나 과정을 약간 부시면서 약간 미션 하면서 가듯이 그렇게 하나하나 해가면서 성취감도 얻고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뭔가가 흘러가고 정리가 되는 것 같아서 그냥 그렇게 일을 하는 걸 저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계속 좀 일이 늦어져가지고 좀 늦게 퇴근하고 하는데 오래 일을 하면 오히려 막 기분이 좋은 예를 들어서 뭐 어제는 8시에 출근을 해서 8시에 퇴근을 하는데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변태? 그래서 좀 더 하고 싶은데 더 하면 페이스 조절이 안 되니까 여기까지만 하자 하고 이제 퇴근을 했는데 의미 있는 걸 만들어 가는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과정이 좋은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좋아하는 게 뭐 딱 어떤 분야라기보다 저 혼자서 이렇게 뭐 빌드업을 해서 만들어 나가고 그러면은 덜 재밌을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만들어 가는 거 자체가 되게 재밌고 저는 좋아요. 그래서 뭐 그런 걸 같이 만들어 나가는 과정 중에서 뭐 좀 잘 안 되기도 하고 가끔은 인간이다 보니까 좀 서운하기도 하고 뭐 그렇기도 한데 결국에는 뒤돌아 보면은 무언가가 그 같이 하면서 만들어져서 그 모습을 보는 것 자체가 되게 전 좋은 것 같더라고요. 네. 뭐라고 이렇게 딱 정의를 하기는 쉽진 않은 것 같아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이제 개인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회사에서 이제 파트로 맡아서 하다가 이제 제가 온전히 모든 일을 해 나갈 때 그때 좀 희열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혹시 뭐 그런 것 그런 같아요. 류의 맞아요. 기쁨인가? 그런 것 같아요. 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워낙 그 서비스를 지금 설계를 하고 계신 단계잖아요. 서비스 자체도 이 사회에 뭔가 공헌하는 느낌의 아이템이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더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네. 내가 지금 만들고 있는 게 어떤 영향을 보여줄까? 그런 것도 맞아요. 있고. 그리고 아까 초반에 은영님이 얘기했던 것 중에 누군가가 모르는 거나 뭐 누군가를 도와줬을 때 이제 그 사람이 알게 되고 도움을 받고 이제 좋았을 때가 좋다. 그런 얘기를 초반에 했었거든요. 그거랑도 이제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치매도 그렇고 사람들마다 관심 있는 분야가 되게 다르잖아요. 그래 맞아 이거에도 관심이 있을 수 있지. 그런 느낌. 사람들마다 하고 싶은 게 진짜 다 다르니까 나는 예술이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나는 내 세상에서는 예술이 제일 재밌고 예술하면 다들 좋겠다 생각하지만 사실 누군가에게는 예술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거나 아니면 예술이라는 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느끼기도 할 테고 또 치매라는 것이 나한테는 되게 무겁거나 어렵고 내가 관심이 없는 분야인데 은영님 혹은 누군가에게는 치매를 공부하고 치매에 대한 일을 하는 게 나한테 너무 좋고 재밌다. 그러니까 재밌다는 것에 대한 그게 사람마다 진짜 다르니까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사람마다 다르다. 맞아요. 사람마다 재밌다고 느끼는 것이 다르다. 맞죠. 분야가 다르다. 근데 그런 말도 있잖아요. 이제 재밌는 걸 해야 오래 맞아요. 할 수 있고 힘도 덜 들고. 맞아요. 모르겠어요. 뭐 투자자분들 만나거나 누군가 저한테 네가 이걸 언제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아? 뭐 이런 의도로 물어보시는 경우가 꽤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요즘에 주로 만나시는 분들은 이제 투자사에 계신 이제 분들을 몇 번 뵙다 보니까 너 이거 왜 하게 됐어? 이런 거부터 시작을 해서 어떻게 하게 됐고 그런 동기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래야 이 사업이 계속 오래 유지되고 하다 보니까. 근데 뭐 치매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 당연히 어떤 한계가 있을 거고 한데 일단은 지금 해결해 보고 싶은 문제가 지금의 제 인생에서는 일단 요 하나만 먼저 생각을 해본 케이스여가지고 그분들한테 말씀드릴 때 나는 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해결을 하고 싶고 그리고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 이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어쨌건 누구나 어떻게 보면 할 수 있는 일인데 그러면은 이 문제 해결에 조금 더 노력을 해봐야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결국에는 이런 일들이 예를 들어서 제가 의사면은 그냥 환자를 엄청 많이 잘 보고 여러 분들한테 뭐 약을 막 처방을 해가지고 막 엄청 많이 뿌리고 이러면은 되는 거긴 한데 만약에 제가 그렇게 지금 일을 하고 있었다고 하면은 저는 또 아마 오래 일을 못했을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지금 하는 일이 제가 다른 사람들이랑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같이 하는 일이고 제가 그걸 좋아하기 때문에 계속 그 일을 지금까지 해오면서도 저 혼자 하는 뭐 이런 연구나 이런 쪽보다도 같이 앱을 만들고 어떤 하나의 프로덕트를 만드는 과정을 계속 거치고 같이 하는 거를 제가 배우고 또 즐겨 했다 보니까 그런 게 결국 다 일로서 만들어졌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일을 좋아하게 되지 않았나? 근데 그 일이 뭐 노동 뭐 이런 것보다 그냥 같이 하는 거 다른 사람들이랑 그래서 어떤 때 제일 성취감을 느끼냐면 제가 알고 있지 못한 거를 생각을 깨거나 아니면은 새로운 사실을 알았을 때 되게 희열감을 느껴요. 그냥 뭐 얘기를 같이 하면서 합이 맞아 나가는 것도 재밌긴 하지만 A라고 얘기를 나는 생각해왔고 뭔가 이렇게 고민을 계속 해왔는데 더 좋은 방향으로 A 플러스라고 하는 방향이 될 때 그때 되게 희열감을 느끼다 보니까 그게 이제 저는 약간 도파민 중독자여가지고 도파민이 네 나오는 그래서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일을 되게 좋아하시는 게 신기해요. 그리고 그것도 궁금한 거 있잖아요. 아까 저희 팀도 스토리지도 정말 우리의 의지로만 세워진 곳이니까 그렇죠.
뭔가 할 때 되게 즐겁거든요. 네. 와 이러면서 팟캐스트 편집하는 일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지루한 일이고 귀찮은 일인데 근데 그걸 하면서도 너무 즐겁거든요. 또 그 얘기 들으면서 또 웃고 계속 웃고 이 얘기 들었어요? 이러면서 같이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막 얘기하게 되고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좋아하는 거를 찾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 좋아하는 걸 찾아 나가는 과정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뭔가 항상 제가 좋아하는 것만 하고 살고 싶긴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안 좋아하는 거는 완전 안 해버리는 맞다. 스타일이 있어. 그런 점이 있어서 호불호가 진짜 강하긴 해요. 근데 반대로 그렇게 제가 모든 제 인생의 사사건건 다 예민하게 난 이거 좋으니까 이건 싫고 저건 좋고 이렇게 매번 선택을 하면서 살았다고 하면은 되게 다른 먼 산으로 갔을 것 같긴 한데 오히려 나는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할 거야 라고 하면서 스스로 이런 주문을 외우면서 어떻게 보면 내가 이 일이 좋아라고 내 스스로 생각하면서 해온 것도 어느 부분 있는 것 같긴 해요. 그게 뭐 결국 어떤 사람한테는 뭐 사회생활로 비춰질 수도 있고 진짜 뭐 그렇긴 한데 큰 결에서는 내가 어떤 걸 좋아하지? 이런 거를 계속 생각하면서 다음의 회사나 어떤 다음 직업이나 이런 거를 결정할 때도 되게 중요한 척도가 하나가 됐었던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게 뭐지? 나랑 맞는 게 뭐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어렸을 때는 역사, 국사 이런 거 진짜 싫어해가지고 국사 공부를 진짜 너무 안 해서 담임 선생님도 저 엄청 혼냈고 엄마가 이제 저 공부시킨다고 막 새벽 1시까지 그때 그 당시 중학교 2학년 때였는데 막 새벽까지 공부시키고 그랬어요. 근데 공부를 해서 시험을 봤는데 진짜 열심히 풀었거든요. 근데 30점이 안 나온 거예요. 국사가요? 국사가. 어. 그래서 그때 이제 엄마도 포기했죠. 너는 국사 공부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과를 간 이유도 있습니다. 제가 사실 되게 남한테 관심이 있긴 하지만 너무 저랑 동떨어진 어떤 과거의 사건 그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 관심이 없거든요. 그리고 내가 왜 역사를 알아야 돼?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그 당시에는 되게 그거에 대한 의문이 컸고 이해가 되게 안 됐었던 것 같아요. 아무리 저 14살 때 저에게 부모님이 역사를 알아야 너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줄 알고 뭐 모시기 이거 알아야 뭐 네가 뭐 어쩌죠 그런 게 사실 되게 와닿지 않았던 나이였던 거죠. 근데 그거를 다 외우라고 하고 아니 구석기 시대에 사람이 뭘 썼는지 나는 전혀 관심도 없고 뭐 다른 나라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나는 솔직히 관심 없어. 이게 계속 저는 이런 태도였기 때문에 그렇게 특정 지식에 대해서는 진짜 머릿속에 안 들어오는 것들이 있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그 필요하다고 느끼는 순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그 당시에도 와 생각보다 너무 재밌는 걸? 라고 느낀 사람도 있겠지만 저도 역사나 뭐 국사나 이런 거에 진짜 관심 1도 없고 저도 은영님과 비슷한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과거를 알아서 뭐해? 이렇게 생각하면서 안 했던 것 같은데 근데 요즘은 이제 저희가 작품을 많이 보러 다니고 뭐 여러저러한 것들을 많이 볼 때 그것들이 하나의 모티브가 될 수 있고 하나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어제 봤던 작품도 그런 걸 잘 이용했다고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런 것도 하나의 지식? 나의 지식이고 나의 아이템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더 관심이 생기고 맞아요. 더 필요하다고 느끼고 그럼 필요하다고 느낄 때 하면 되는 것 같아요. 맞아. 근데 거의 이제 우리 주입식 교육을 그쵸. 받은 세대는 그냥 과목은 다 정해져 있고 네. 그걸 다 잘해야 되는 그런 그쵸. 기준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죠. 그 당시 재미를 느끼는 건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뭐 그게 재밌어서 한다라기보다 어떻게 보면은 내가 그거를 해서 성취를 100점을 받는 그런 이제 기준으로 어떻게 보면 공부를 이렇게 잘 했었던 것 같은데 너무 그때 고민이 많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그래서 뭔가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게 그 각각의 친구들이 다 개개인이 다르다 보니까 그 어떤 과목에 대해서 이게
어떤 식으로 사용이 될 거고 뭐 이런 이거를 배우면 어딘가에 이렇게 활용이 돼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어렸을 때 모르겠어요. 또 어렸을 때 이런 걸 얘기해줬다고 해서 그거에 관심이 생길지 안 생길지 또 그걸 모르긴 하지만 그때는 워낙 주입식 교육이었다 보니까 자 1단원 피세요. 이거 외우고 이런 걸 저희가 주로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요즘은 또 유튜브가 많이 워낙 저희가 지식을 어디서든 얻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저는 요즘에 그 블록체인, 비트코인 이런 쪽에 관심을 가지게 됐거든요. 근데 그런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게 뭐 우리나라에서는 특히나 약간 투기성 이런 뭐 갑자기 졸부가 되는 이런 어떤 수단으로 특히나 뭐 알트코인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학술적으로 뭔가 학문적으로 인문학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그렇게 설명을 또 재밌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게 그냥 단순히 뭐 주식처럼 우리가 이렇게 돈의 가치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어쨌건 그 블록체인 기술이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통화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라서 전 세계적인 이 지정학이라고 하는 사실 전 지정학이라는 단어도 요즘에 들어서 처음 듣긴 했는데 지정학이라고 하는 게 어떤 뭐 지구에서 어떤 지리학적인 위치에 따라서 아니면 그 나라에 따라서 이렇게 영향력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미국과 뭐 중국과의 관계 아니면 뭐 미국과 대만과 중국과 뭐 일본과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들이 위치해 있는 지정학적인 그런 관점에서 이런 비트코인을 봤을 때 블록체인 기술을 봤을 때 그들이 보는 또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투자의 목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뭐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거를 하나의 통화, 그러니까 달러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의 통화라고 보면은 이거는 어디에도 속해 있지 않고 우리가 아무도 이렇게 통제할 수 없는 건데 지금 여기 한국에서 지구 반대편으로 우리가 전달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을 따지게 되면은 뭐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보존할 수 있는 인간의 유일한 재산은 비트코인이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제가 알지 못했던 그런 이제 세상이 있는데 그거를 알려면은 이 역사와 또 경제와 그리고 지리학적인 것과 다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그런 동영상들을 보다 보면은 와 이런 식으로 역사를 뭔가 엮어서 이거와 이거의 관계성 뭐 그리고 좀 융합해서 좀 지식을 재밌게 내가 습득할 수 있었다고 하면은 더 좀 다채로운 그런 전공의 선택에 있어서 좀 다채로운 선택지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요즘에 진짜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요즘은 되게 워낙 유튜브에서 유명한 교수님들도 많이 나오고 해서 심지어 비트코인이랑 생명공학자가 나와가지고 개미의 페로몬 이런 현상을 얘기하면서 화폐 현상을 얘기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 것들이 진짜 신기고 이렇게 내가 어떤 분야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갖다 보면 또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될 거고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긴 하더라고요. 근데 미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렇게 전시 같은 거 보러 다니면은 아 내가 좀 역사적인 거 좀 알았으면은 내가 이 작품을 더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이제 느끼게 되니까 그런 동기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저는 글씨 읽는 걸 잘 못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문과를 나왔는데요. 사회 과목을 지리로 했거든요. 제일 그림이 많은 그림뿐이 없는 그런 지리 그 과목을 선택을 했어요. 한국지리, 세계지리, 경제지리. 근데 경제지리는 거의 공부를 안 했고 근데 그 지식이 너무너무 그때는 공부가 너무 재밌었어요. 그때 선생님이 웃긴 선생님이기도 하고 그거를 좀 네 맞아요. 그래서 막 그때 커트라인이 엄청 올라갔는데 근데 그분이 그걸 잘하셨던 것 같아요. 엮어서 여기가 이런 기후여서 그 사람들은 뭐 먹고 살지 뭐 먹고 살 게 이것밖에 없어. 그리고 막 그러다 보니까 뭐 이렇게 됐고 막 그런 식으로 약간 썰을 풀듯이 얘기를 해주시고 막 무슨 관광 가이드처럼 약간 세계지리 공부할 때 좀 그랬어요. 그 세계 명소 그 지방은 이런 기후고 이런 지형이 있어서 이런 게 많이 난다. 그럼 가면은 이런 걸 볼 수 있고 바이칼 호수는 뭐 어떻고 막 그러니까 막 너무 그 세계 여행에 대한 환상이 막 생기면서 그래서 오히려 더 막 재밌게 공부를 많이 했었던 것 같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기억이 진짜 많이 남고
하여튼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흥미가 있어야 뭐든 배우기가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쵸, 맞아요. 그 당시는 이제 뭐 그런 교육적인 상황 자체가 더 덜 재밌게 만든 것도 있을 수도 있지만 또 생각해보면 지금도 재미없는 건 재미없고 맞아. 지금도 넣어야 될 것들 잘 안 넣어지고 또 이상한 거에 관심 생기고 뭐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이제 다음 질문은 이제 올해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제가 제2여가지고 계획을 말하라고 하면 계획을 엄청 많이 말할 수 있거든요. 아, 여러 가지 방면에서 계획을 다 말할 수 있는데 그래도 그중에 제일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올해 계획 중에 하나는 계속 저의 페이스를 잃지 않는 게 몇 년 전부터 계속 저의 매년 목표긴 해요. 너무 제가 번아웃도 되게 자주 오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에 꽂히면은 사실 그거 그냥 쭉 하거든요. 그래서 꽂힌다? 안 꽂힌다면서 사실을 꽂혔었다. 그러니까 뭐 일에 일에 꽂히는 어. 거죠. 내가 진짜 이거를 끝장을 봐야 돼라고 하면은 계속 해야 되는 게 있어서 그러니까 제가 원래 먹는 거를 좋아하지는 않는데 근데 이게 뭔가 허하면은 먹는 걸로 이제 좀 도파민을 채우려고 하는 것 같아요. 내가 포만감을 느껴야지 내가 뭔가 욕구가 채워지니까. 근데 요즘에는 약간 배가 안 고플 정도로 되게 즐겁거든요. 그렇게 근데 하다 보면은 건강도 이제 해치게 되고 뭔가 운동도 가야 되는데 내가 지금 시간이 이게 너무 즐겁고 이걸 빨리 하고 싶은 막 마음이 있다 보면은 그런 페이스가 다 깨지다 보니까 일단 올해 가장 이루고자 하고픈 뭐 계획 이런 것들은 좀 번아웃이 오지 않게 그거를 잘 페이스 조절하는 하고 싶은 게 있고 그리고 이 사업에 있어서는 첫 번째 작품이 하나 무사히 나오는 게 또 계획이에요. 지금 만들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은 제가 처음 이렇게 머릿속에 있던 거를 처음 내놓는 거다 보니까 사실은 머릿속에 너무 많은 생각들이 있고 그거를 뭐 여러 멘토 그리고 여러 같이 하시는 분들이랑 또 많이 아이디어를 깎아내가면서 좀 뾰족하게 만들려고 하고 있기는 한데 여전히 뾰족하지는 않고 제가 하고 싶은 걸 다 놓고 싶은 게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까지만 해도 멘토링을 하면서 이거를 뭐 어떻게 한 문장으로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또 명확하지가 않고 결국 그거는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사용자들도 모르거든요, 그게. 그렇게 되면 안 되다 보니까 올해 안에는 그래도 명확하게 하나 정말 사용자들이 느끼기에 명확하고 또 도움이 될 만한 하나가 출시가 되는 게 이제 올해 가장 큰 목표이고 그리고 이제 그게 됐을 때 전 좀 투자도 같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뭐 투자가 되지 않더라도 뭐 지원 사업이건 아니면 제가 이 사업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금전적인 어떤 기회를 잡는 게 또 중요한 두 번째 일적인 목표이고요. 그리고 그냥 진짜 실제 계획 중에 하나는 제가 추석에 가족들이랑 스페인, 포르투갈 여행을 가요. 부럽다. 그래서 저희 가족들이랑 남편이랑 해서 5명이서 가는데 예약 이런 거는 다 마쳤긴 여행을 또 잘 건강하게 무사히 마치고 오는 게 중요한 계획 중에 하나입니다. 부럽군요. 네. 마지막 게 제일 부럽네요. 재밌게 갔다 오시고 잘 차근차근 하면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차근차근.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는 않으려고 계속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다음 질문. 네. 최근에 듣거나 본 것 중에 기억에 남은 스토리가 있나요, 혹시? 제가 지난주에 인사이드 아웃 2를 봤어요. 스포 하지 마세요. 아직 안 보셨어요? 두 분 다? 네. 그냥 하세요. 저는 그 인사이드 아웃 1이 잘 기억이 안 나요. 저는 그러니까 또 이렇게 꽂힐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기억을 잘 못해요. 드라마도 기억이 잘 안 나고 해서 잘 그렇게 챙겨보지를 못하는데 어쨌건 이번 2에서 감동적인 포인트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 중에서 뭐 다른 유튜브 리뷰에서도 많이 나오는 거긴 한데 성인이 되면서 기쁨이가 되게 주인공에서 되게 멀어지거든요. 기쁨이랑 원래 있었던 감정의 친구들이 다 기억 저편으로 이제 보내져요.
그리고 원래 그 주인공의 머리 감정들에는 불안이라든지 약간 뭐라고 하죠? 부러운 거. 부러운 거랑 당황하는 거. 맞아. 그리고 맞아 당황하는 거랑 질투도 있어요 혹시? 엔비가 맞아요, 부러워하는 거. 걔는 원래 있었죠. 아니야, 이번에 새로 나온 왔어요. 왔어요? 그렇게 약간 거만한 거 아니라 뭐죠? 약간 귀찮 심드렁한 그런 애들이 이제 들어오는데 저는 그 불안이에 대한 묘사를 너무 잘 해놓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표현을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와 저걸 저렇게 표현했어? 그냥 되게 감탄하면서 계속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청소년기의 주인공이 들어서면서 청소년기에 일어나는 그 감정들의 어떤 소용돌이를 또 너무 잘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약간 눈물을 좀 흘리긴 했는데 또 위로가 또 많이 되기도 했고 그리고 좀 더 저도 인간이긴 하지만 더 인간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는 그런 영화였었던 것 같아요. 그 유튜브에 장동선 박사님이 인사이드 아웃에 대해서 설명해준 그 영상이 있는데 그것도 같이 보면 또 좋으실 것 같아요. 뇌과학 박사님이 져가지고 저는 인사이드 아웃 좀 생각해보면은 그러니까 어린이를 위한 애니메이션이라기보다는 그런 것들 다 겪고 난 사람들의 더 공감하고 뭐 혹은 더 위로받고 그런 영화인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제가 이제 그 순간순간 불안을 느끼거나 아니면 뭐 그런 순간들 있잖아요. 지금도 있을 것이며 또 옛날에도 있었고 근데 그런 것들이 어쨌든 지나가는 게 있거든요. 말씀해 주신 대로 겪은 게 없으면은 공감을 못 하잖아요. 근데 오히려 제가 지난 해에 진짜 좀 많은 에피소드를 겪으면서 저는 완전히 튀고 저는 약간 되게 학습된 감정들이 많긴 하거든요. 약간 제가 겪어보지 않으면은 그 감정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좀 저는 심한데 이제 여러 경험과 또 여러 이제 사건들을 겪으면서 그거를 제가 느껴보니까 이번에 이 감정을 다룬 영화를 봤을 때 쟤네들의 마음은 저렇겠구나. 그리고 내 감정들 세포들도 다 저렇게 느꼈겠구나. 이게 되게 거울 치료처럼 그렇게 느껴지면서 또 진짜 많이 위로를 받았던 것 같아요. 빨리 봐야겠네요.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내가 돼보고 싶은 것. 뇌? 내가. 뇌 말고. 뇌에 미친. 싱싱뇌. 네. 내가 돼보고 싶은 거요? 아니요. 은영님이 되고 싶은. 되고 싶은 것이요? 되고 싶은 거요? 꿈인가요? 자유롭게 생각해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투명인간 이런 것도 돼요? 뭐 되죠. 근데 이유만 말씀해 주세요. 왜 투명인간이 되고 싶냐? 것. 되고 싶은 거 있어요. 저는 되고 싶은 거는 돈 걱정하지 않으면서 좋아하는 게 잘 안 생기긴 하지만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좋아하는 걸 마음껏 하고 살고 싶어요. 하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 게 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부자가 돼가지고 내가 막 모든 차를 사가지고 뭐 다 모을 거야. 내가 자동차를 좋아하니까. 이런 게 아니라 경제적인 자유를 얻어서 더 시간도 의미 있게 더 보람찬 일을 그냥 자유롭게 하면서 살고 싶기도 하고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너 친구 잘 뒀으니까 친구 덕 보는 거지. 약간 그런 거를 더 나눠주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은 게 약간 최종적인 꿈이긴 한 것 같아요. 그래야 제가 지금까지 좋아했던 것들이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하면서 뭔가 만들어 나가고 했을 때 좋아했던 것처럼 그게 미래에는 조금 더 편하게 자유롭게 하고 싶다. 그래서 그런 사람 되고 싶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도 최근에 어제죠. 바로 어제. 저희가 그런 꿈이 있어요. 지금은 이제 되게 조그만 작업실이 있지만 그래도 저희가 또 막 만들어 나가고 싶은 것도 너무 많고 그런 데는 장비도 너무 많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런 작업을 하는 친구들도 주변에 있으니까 다 같이 모여서 공동으로 작업하고 생활하고 막 그럴 수 있는 빌딩을 갖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맞아. 그래서 우리 각자 얼마씩 모아오면 될까 이러면서 근데 네, 그렇게 막 이제 부동산 앱도 보면서 이제 실거래가 막 이런 거 보면서
점점 이제 서울 중심가에서 멀어지고 그리고 제가 어제 그게 저랑 벌림 그리고 한 친구 셋이서 많이 얘기했는데 제가 그 각 15억씩 모아오라고. 그래서 제가 살펴봤는데 15억까지 안 될 것 같은데 우리 좀 더 땡겨야 될 것 같아요. 이러고 그리고 막 동네도 뭐 그런 좀 이렇게 궁 옆에 되게 고즈넉하고 궁 옆. 네, 되게 낮은 맞아. 건물 되게 많은데 거기 이제 또 그런 기운이 모던하게. 있잖아요. 네. 또 기운 또 네. 중요하죠. 그런 것도 있고 되게 차분하고 크리에이티브한 그런 분위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런 얘기를 막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길 가다가 거기가 또 이제 저희가 본 갤러리가 송은 갤러리였는데 어제 네, 어제 네. 거기가 이제 청담이어서 이제 워낙 좋은 차들도 많고 그래서 근데 저는 부자들이 돈이 많아서 부럽다기보다는 진짜 막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좋아하는 거를 더 자유롭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랑 같이 공유하면서 할 수 있으니까 그게 부럽다라고 말을 했었어요. 그쵸. 그 은영님께서 말씀하신 그 마음 너무 비슷하네요. 그대로예요. 그럼 저도 15억 가져오면 되나요? 네, 가져오세요. 그러면 15억 있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면은 그러면 4명이잖아. 그러면 10억? 60억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층 꼬마 빌딩 하나 빌딩 한 층 정도 가능할까요? 15억 준비해 오세요. 근데 우리가 준비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진짜 어린 사람들 얘기처럼 맞아. 했지만 그렇게 되면 진짜 너무너무 좋죠. 그것이 이제 많은 사람 은영님 그리고 우리 팀 그리고 나경님 그리고 그 외에 많은 분들의 꿈일 테고요. 맞아요. 그럼요. 그렇게 잘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되기를 바라며. 저 PT 받는 데가 그 언주역 근처거든요. 언주역에서 강남 뭐 신논현 그쪽으로 넘어가는 곳을 보면은 거기 논현동인데 이렇게 단독주택들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대부분 뭐 그냥 주택으로 사시는 분들도 있는데 거기에 회사들도 꽤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강남에 막 이렇게 테헤란로에 이런 큰 빌딩 뭐 하나 뭐 사겠어. 사실 그런 어떤 꿈보다도 그냥 이렇게 접근성 좋은 곳에 한 4, 5층 정도 이렇게 건물 이렇게 조그맣게 해서 근데 그거 200억. 200억. 맞아요. 15억 가지고 만든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어떤 그리는 이상향을 좀 그렇게 잡아지는 것 같아요. 그 주변의 환경들을 보면서 그렇죠. 되게 좋아 보이더라고요. 좀 더 나아가서 양평까지 가는 건 어때요? 양평은 좀 할만하지 않을까? 근데 이제 산속임. 저희가 그래서 어제 어떻게까지 했냐면 구리는 어떤가? 근데 구리도 사실 비싼 곳이지만 구리. 춘천 어때요? 춘천 춘천 괜찮은 것 같아요. 춘천이면 저희 집에서는 얼마 안 걸리기 때문에 네, 춘천 그 고속도로 타면 되잖아요. 그럼요. 네. 그 강릉 가기도 쉽고. 그럼 그러네. 이제 속초도 가시면 되겠네. 그럼요. 이제 벌림의 페이보릿 플레이스가 속초예요. 속초예요. 진짜요? 네. 벌림 부부. 진짜. 거의 뭐. 저도 진짜 좋아합니다. 속초. 저 남편이 춘천에서 군 생활을 해가지고 춘천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약간 춘천의 느낌이 저랑 이제 성님이랑 같이 유학 생활을 했었던 리즈 그 도시랑 느낌이 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었죠. 저한테는. 왜냐면은 거기에 뭐 있을 거 다 있고 중심지에 거기에는 심지어 춘천 명동 거리도 있고 닭갈비도 맛있는 곳이 굉장히 많고 다 맛있는 것도 있고 다 몰려 있고 한데 조금만 벗어나면은 완전 시골이에요. 그래가지고 서울이랑 접근성도 나쁘지 않고 바다랑도 가깝고 그래서 제가 진짜 진지하게 춘천으로 이사 올까? 뭐 그런 생각까지 했었거든요. 네, 춘천 되게 좋긴 하더라고요. 근데 일단 1억도 없는 상황이라서 지금. 한번 시세 체크 해오고 그 물가 상승률 좀 반영해가지고 저희 좀 예산 측정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돈 억씩 준비하시고 그리고 그때 다시 얘기하시죠. 네. 근데 저는 이렇게 뭔가 어슴푸레하게 좀 그냥 농담으로 하는 말이지만 이렇게 계속 말하다 보면은 돼요. 언젠가 이제 맞아요. 비슷한 유사한 형태로 이제 이루어질 수 그럼요. 있으니까. 네. 말하는 대로니까. 네. 그럼요.
그럼 제일 좋죠. 그럼요.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될 겁니다. 우리도 음, 골든월럿도 화이팅. 파이팅. 그래서 과천도 좋은 것 같아요. 과천은 완전 그거잖아요. 과천 완전- 좋죠. 과천 완전 비싸잖아요. 아, 그럼 과천의 외곽. 과천 옆에 시흥이 있더라고요. 요즘 시흥 왔다 갔다 하는데 시흥. 진짜 멀고요. 시흥. 청계산 입구 어때요? 청계산. 아 좋죠. 하남. 하남. 하남 좋죠. 열심히 하면 뭐 열심히 음. 해보죠. 열심히. 네. 네. 화이팅. 파이팅. 그날을 꿈꾸면서. 예. 한 10년 뒤에 또 이거 할 때 네. 그때는 완전 떵떵거리면서 얘기하고 싶다. 그러니까. 그때 뭐 스튜디오 따로 있겠죠. 뭐. 저희 10년 전에 얘기한 것 한번 들어올까요? 맞아. 들으면서 말도 안 되는데 찾고 막 춘천 좋더라고요. 맞아. 지금 사실 춘천도 못 바라는데 근데 10년 뒤에 그래서 저희가 마련한 곳은 바로 여기입니다. 저기 산맥 이렇게. 뭐 논산 근처. 논산. 오, 논산. 괜춘 딸기 무제한. 무제한 공급. 괜찮네요. 하지만 그래도 뭐 좀 다른 걸 수도 있지만 저희 팀도 그렇고 이 골든월럿도 그렇고 맨날 말만 했던 건데 실천이 된 거잖아요. 그럼요. 저희도 대학원 시절부터 뭐 말하다가 이제 시작이 된 거였고, 오. 네. 이제 같이 연구실에 있으면서 이거 만들면 재밌겠다, 저거 만들면 재밌겠다 하면서 그냥 묵혀놨던 거가 이제 작년부터 시작이 된 거였고, 이제 은영님도 치매 얘기는 제가 그래도 꽤 옛날부터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잘 묵혀두고 뭐 여러 시행착오도 겪고 뭐 그러면서 이제 진짜 시작을 한 거니까 네. 그럼 이거 시작했다는 건 대단한 거잖아요. 그럼요. 그거를 잘 쌓아가면은 건물 뭐. 준비가 돼 있겠죠. 그럼요. 건물이 준비될 때까지 열심히 합시다. 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네. 어떠셨나요? 오늘 지금 몇 시예요? 지금 거의 2시간 가까이 떠들고 있는데요. 진짜요.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네, 진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떠들었는데 저의 이야기가 좀 너무 지루하지 않았을까라는 걱정을 하면서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혀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기간 알고 있던 저도 새로운 얘기를 많이 들었고 또 그냥 막연하게 알고 있던 것들도 마치 정리되는 느낌처럼 들은 게 많은 것 같아요. 정리. 이은영의 정리. 정리. 그러면 다음에 또 놀러 오세요. 네, 초대해 주세요.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바이바이. 바이바이. 안녕히 계세요.